조선왕조가 해망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찬혁성도는 자기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모시고 동학을 변절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영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젊은이들끼리 다시 한번 그렇게 흥덕반화를 습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거사를 일으켰다가 침묵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그 심정을 그 시를 써가지고 그때 그것을 읽은 관아의 책임자가 감동을 해가지고 풀어주거든. 풀어주고서도 이 양반이 계속 공학당 속에서 이렇게 남는데 일본의 망명 같은 공부를 하러 갔던 그 손병희 그분이 그 이용구를 불러가지고 대동회 그 진보를 조직해라. 그렇게 해서 두 그 진보회 또 일진회가 이렇게 이제 합치는데 조직이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때 일진회 전국 총대를 맡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1904년에 증산 상계님 34살 되시던 독이 34년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준회가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 단체이기 때문에 벌써 던져버리고 1905년에 천도교 손병희 선생을 모시다가 뭔가 가르침이 자기 뜻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 천도교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의 운명을 같이 한 거야 사실은. 동학의 운명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1907년에 상제님을 이렇게 뵙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나와요. 이렇게 답사를 오래 해보면은 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만나냐면은 보통 공식 기록은 1907년 5월 17일 날 지금 금산사 올라가는 쪽 아래 이제 큰 원평 저수지가 있는데 그 아래 동네에서 만났다. 용암리 물방앗간 건너 주막에서 전주로 집안의 송사 사건으로 가다가 목을 죽이려고 주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상계님이 수작을 보시는 거예요. 술 한잔 먹는데 그 닭국에 벌이 빠지니까 그때 상계님이 또 말씀을 하시거든. 벌 규모 있는 벌레다. 무슨 업을 하시나이까? 의원 노릇을 하더라. 어디에 보시나이까? 나는 동력객, 서역객, 천지 부각이다. 천지가 내 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마주보일 수 있나이까? 사람 길이가 누의 길이와 같아서 일찍 내나 늦게나 먹기만 도수에 맞으면은 다 같이 온다. 이게 보천교의 대부흥의 역사의 하늘을 뚫어꿰는 정성. 어떻게 그 조직을 이루었냐? 그걸 도체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개벽 뒤에 남북 통일의 그 초비상의 그 역사 관문을 통과하는 공도자들의 그 민족과 인류를 건져내는 구원 조직인데 6가지 임무를 맡아서 그때 사람을 살려내는 조직이다 말이에요. 육림 조직. 그런데 이때 상계님의 말씀 한마디, 네가 이 재판은 송사에서 이기는데 피고 11식구는 굶어줄 거다. 나만은 살 일이 아니다. 나만은 살인지기를 뛸 것이요 살인지기를 뛰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문서다 불질러버리고 상대님 뒤로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물망악관 가서 이렇게 쉬는데 너무 험악해가지고 잠시도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주 열흘 동안 혹독한 인간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6월 초하는 날 모든 걸 정리하고 네 인생, 개인사, 가정일 모든 걸 정리하고 6월 초하는 날 나에게 다시 와라. 그러고서 이제 와서 그때 상징을 먹고 이제 정업 대흥리 역사가 펼쳐지는 최초의 순간, 보천교 역사.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모부 솔래, 송내 동네에 있는 그 박공호 성도, 이 박공호 자기 공학군 친구 집에 모시고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는데 이 박공호 성도는 바로 원불교가 탄생하는 원불교의 상대님의 개벽의 도를 전해준 연원주야. 쉽게 말하면 소태산 박중기라고 이제 당숙관인데 원불교의 도조가 이 박공호 성도하고 바로 금산사 올라가는 그 입구가 지금 김제 넘어가는 원평 아니에요. 그 원평에서 같이 살았어. 소태산 박중빈 저 양반은 그때 도매상을 했고 그래서 늘 개벽이 온다. 개벽이 얼마 남았다. 늘 이런 얘기를 노래 부르거든.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원불교 표어거든요. 그리고 원불교는 근본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우리 상계님의 그 진리야. 사실 핵심이 전부 그 근본 해원 뭐 보은
개벽, 원시반문 이런 진리 핵심이 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국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원래 그거는. 그래서 이 박봉원 성도가 49일 기도 중이었는데 봉우야 만났을 적에 만나기만 만나보면 너희 집안 우스보다 정신이 확 깨져가지고서 노총각이 그때 겉볼이 꺾으러오는 볼이 벗겨가지고서 그냥 끓는 물에다 넣어서 먹으면서 돌을 닦던 노총각 부두자가 보따리 하나 싸고 상제님의 삶의 동행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경호 성도가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는 걸 잠깐 보면은 상제님이 이제 차경호 성도를 쓰시는데 상제님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차치구 상제님 그 내내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정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웃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인물들을 상제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아셨고 또 차경석을 쓰시려고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 오늘 그런 증언을 다 여기서 칠 수는 없는데 적어도 4번을 시험하셨다. 1907년 5월 17일 날 울방학관에서 이렇게 만나시기 전에도 이렇게 4번을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차경호 성도가 이제 자기 인생의 동학당에서부터 그 아버지 참혹한 죽음, 가정의 패망, 또 자기 인생의 교환을 이로 본단 말이야. 보면서 내 인생의 궁극에 바로 그 궁극에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장에서 천주님을 만난 거야.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만난 거야. 이 옥황상제님을 만난 거야. 이게 나중에 무라야마 지준이 이렇게 이걸 바로 묻는 것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6월 초월 날 와서 박봉호 성도 집에서 하루 머물고 정읍 대행리로 가는데 이때 어떤 공사들을 보시느냐 하면은 이후에 상제님이 2달 정도로 정읍 대행리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보시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제님이 차경호 성도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저희 부친도 동학 접주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였나니 지난 가보년에 수수만년이 억울하게 와무장성을 꿈꾸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동학이 패망을 당했는데 내가 이제 그 신명들을 해원시켜주지 않으면은 후천의 역도에 걸려서 자꾸 이런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고 역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님 말씀은 내가 가보동학에 억울하게 입은 모든 그 신명들을 오늘 이제 차경석에게 붙여보냈느니라. 앞으로 사람도 가보동학보다 더 많이 모이고 돈도 가보동학보다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삼태육경이라고 삼태육경 새로운 그 왕조의 그 역사를 여는 준비 과정으로서 차경석 성도를 그 밑자리로 정하시고 첫째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루는 상제님이 이 전 세계 정치 질서의 판도를 짜 놓으시는 바로 순창 행문산 오선욱이 혈이 있는 그 동네 언저리에 가시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농바우 박장근 성도 집인데 뒤에 이상한 바위들이 많아요. 저게 이제 농바우인데 저게 원래는 이렇게 둘이 붙었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야. 그 차경석을 데리고 상제님이 그날 박장근 성도 집에서 주무시고서 이튿날 장군에게 네 머슴에게 지난밤에 하늘에서 명을 받은 게 있으니까 와서 말하도록 해라. 근데 머슴이 얘기하는 거야. 지난밤에 이 백발의 신선이 오셔가지고 농바구를 여시고서 긴 칼하고 투구하고 갑옷을 내주시면서 장군이 명을 받아온다 그러시거든. 장군이 명을 받아오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라. 그것이 바로 저 지금 차경석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이제 원 천지 기운으로 그 농바우 속에 들어있는 투구와 갑옷, 긴 칼을 이렇게 받는 그 바로 새 역사를 창건하는 장군도수거든. 그리고 또 장군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장군함에 앉으라고 상대님이 김영년 성도에게 네가 증인이다 해서 또 장군도수를 나중에 꼭 붙이셔요. 보면은. 그리고 차경석 성도에게 뭘 맡기시냐면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15 진주를 원하옵니다. 15라는 게 진주거든. 진주. 새 역사를 여는 참 주인이다.
진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약간 질투하고 해서 병석이는 술 도둑놈입니다. 뭐 옆에서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차경숙 성도에게 무슨 명을 내리시냐면은 너는 병권, 너는 병판이다. 우리가 옛날 뭐 조선 왕조 시대로 보면은 너는 국방부 장관이다. 그래서 차경석 성도에게 9,005만 년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천주님의 도법 세계를 여는 그 첫 번째 주자로서 바로 이 대부흥, 후교 대부흥의 병권을 맡기시는 거야. 그래서 이 병권을 맡기시고 그리고 너는 병판이다. 직신이 아니면 직신이라는 것은 아주 신복이 아니면은 배반하면 역적노름도 하잖아. 자기 죽은 칼로 베고 말해 지가 황제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초패왕도수를 붙여요. 초패왕도수는 이제 지조왕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서 나중에 한국조가 되는 요방하고 패왕 항우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항우가 천하를 잃지 못하고 동생 의형제 맺었던 동생 유방한테 깨지고서 자살해서 죽어도 그래서 초패왕도수를 붙여가지고 이게 패망을 당하는 왕이야. 세속에서 말하는 그냥 최천자 역사의 그늘 속에 그림자 속에 천자가 되고 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업은 9,005만 년 역사에 우리가 이런 세계 정치 질서 그런 대세에서 이제 부천교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평가해 나갈 건 개벽이 돼야 이제 가능할 때 지금 역사 시각으로 좁아서 안 되거든.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 일반적으로 지금 그 역사관 같은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원 역사에 다 지금 망가져 있고 다 사라져 있고 식민 노예 역사로 아주 이렇게 정신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상대님께서 정업은 왕자 포정도수, 왕자 포덕도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상대님이 차경석을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냔 말이에요. 천주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게 왕자 포덕도수를 붙여주시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천맥도수다. 정업은 천맥도수다 말 천맥. 길을 낼 때 이렇게 좌로 내는 거 이걸 천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정업을 근본으로 해서 9,005만 년의 역사가 지구 천지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갔는데 그런데 정업은 말이야. 잠동문이에요. 잠동 서울의 잠실 있죠. 바로 이 누에집이기 때문에 정업은 누에집이라 전지 기운 자체가 노예는 지구를 짓고 나면 죽는다. 씨를 먹고 지구를 짓고 나면 죽어. 그래서 병서가 지구를 크게 짓지 마라. 그런 경계를 하죠.